네, TV 의료 분쟁 차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요. 가벼운 증상을 가볍게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자,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사연도 단순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 하루 만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다가 심정지로 목숨을 잃은 21살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지난 3월 군 제대한 지 겨우 20일 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제대하던 날 친구들과 몸 건강히 군 복무를 마쳤다며 자축하던 모습이 마지막 추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빠 나에게 온 지 3일째인데 너무 더워. 빨리 나가고 싶어. 덥기만 덥지 힘든 건 없어. 그리고 엄마는 언제 태어나? 군 생활 중에는 물론 잔병 치레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감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아프다 땀을 좀 흘리고 있길래 아이 병원에 가자 해갖고 제가 그 병원에 듣고 갔습니다. 뭐 감기 열감기 시기로 얘기를 하면서 그 수액을 맞았어요. 39도가 넘는 열로 입원까지 했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호전된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저녁에 전화가 와요. 간호사한테서.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내가 가는 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벌써 뭐 응급실에 함께 손발에 차가 져버렸어요. 갑자기 발작을 하다가 심장이 멎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죽음보다 더 황당했던 건 바로 의사가 설명한 사망 원인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된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구토를 하면서 그 토가 기도를 막아서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 같다고. 가족이 더욱 괴로운 것은 15년의 오랜 암 투병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겨우 1년 전 그 슬픔을 이겨낼 버팀목이었던 아들이 가족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찾겠습니다. 아직까지 소감은 안 시켰었고 학교 다니면서도 군대 생활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이 들어갔는가 100 얼마를 아빠 혼자 고생 많이 했지 혼자 살면서 저녁일 때요. 단순 감기일 뿐이라던 아들이 어떻게 목숨을 잃은 건지 의문인 가운데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병원의 추정과 달리 사망 원인이 거대 세포 심근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심근염이라고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대 세포 심근염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뭔가요? 예, 심근염의 일종입니다. 예. 그림을 보여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이물질, 세균 등이 침범을 해서 몸의 면역 체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심장 근육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서 특징적으로 이번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거대 세포라고 하는 큰 세포들이 심근세포의 사이사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을 거대세포 심근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빈도는 굉장히 희박하고요. 중증도는 매우 높아서 진단되고 사망할 때까지 5개월 정도 걸리고 치사율은 70%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질환인데 그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고요. 증상도 없을까요? 처음에 오는 증상은 감기나 뭐 장염 뭐 이런 증상이죠. 그래서 열나고 토하고 기침하고 목 아프고 콧물 나고 이런 증상으로 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호흡곤란이나 흉통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증상만 가지고 심근염을 의심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초기에 입원했을 때 하는 검사, 흉부 X선 검사라든가 심전도 검사에서 약간의 이상 소견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가족들의 의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아들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과 희노애락을 나눠왔다는데 이 사건이 있던 날에도 문병을 왔다던 친구들은 당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열 감기라고 침할 때 심장 아프다고 막 했는데 그때도 막 이러면서 아프다고는 했는데 이제 말은 했어요 간호사한테. 근데 이제 그때 혈압 체크하고 했는데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예, 여기서 친구들이 문병을 다녀간 직후 아들이 남긴 대화를 보여주는데요.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계속 구토를 하느라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병실 앞 복도 CCTV에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구토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화면에서 사라진 직후 아들은 곧바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답니다. 한편 아버지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 당일 저녁 응급실 모습인데요. 때는 7시 49분 의무 기록에는 아들이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 당직 의사가 병실에 있다는 시각이지만 정작 CCTV에는 의사가 휴대전화만 보다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약 5분 후 의사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청진기를 챙겨 들더니 계속 휴대전화를 보면서 병실이 있는 방향으로 나섭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서 병실로 가는 의사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쩐지 이상하다는 게 가족의 주장이죠. 제가 전화 받는 시간은 7시 39분이고요. 당직 의사가 핸드폰에 갖고 이리장 내리장 그 당직실로 들어갔다가 하다가 들어간 것이 54분에 올라갑니다. 응? 그럼 이미 늦은 얘기 아닙니까? 어? 병실로 올라간 의사가 의식을 잃은 아들의 침대를 이끌고 다시 응급실로 왔는데요. 산소 마스크 외에는 다른 처치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도착하자 그제야 흉부 압박이 이루어졌다는 게 가족의 주장인데요. 이것이 적절한 심폐소생술이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에? 그러면 누구들이 의사라는 사람들이 죽은 애기라도 이렇게 무엇을 흙고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병원은 심정지가 발생한 병실에서부터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응급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그게 살라고 태어나. 무덕도 못 보는 새끼. 아들의 죽음 정말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네, 지금 이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데요. 자, 변호사님, 네. 경찰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네, 심전도 소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심전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파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전체적으로는 심전도 검사상 이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이렇게 심전도 소견이 이상이 있을 때는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심전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심전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다른 심장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었는데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그 이후의 처치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무 기록을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삽관을 시도하였고 페일하여, 그러니까 환자의 기도를 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19시 29분부터 식은땀 흘리고 있으면 쓰러져 있었다고 하고 쭉 안 좋아지면서 앞이 안 보여요. 숨 몰아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쭉 있었는데 결국 19시 40분이 되어서야 응급실 당직의가 방문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처치는 산소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제공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의사가 와서 심장 마사지 이외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처치들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라든가 제세동, 특히 제세동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응급처치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만약에 심장만 살려놨더라면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벌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처치에 실패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당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 환자의 심장이 되살아났을 가능성이 있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인지 파악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응급처치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의사를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